자, 여러분, 등록면허세 봐야죠. 162페이지인데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28, 29에는 이제 두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등록면허세에서는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더 오히려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공부할 양이 취득세보다는 이제 많지 않고 내용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잘 출제되는데 항상 취득세랑 비교해서 또 잘 보셔야 되고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그러면 자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보시면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원래 한 문제씩 나오고요. 어떤 때는 출제 안 된 해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 두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한두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자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그 과세 대상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성격 같은 것을 또 주의해서 보시면서 특징을 보면서 취득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점, 다른 점을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죠. 헷갈리지 않도록. 비슷한 점이 많고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항상 비교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납세무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부분도 독립화 문제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하고 작년에는 종합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납세지에 있었는데 그래서 납세를 어디로 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고 그럴지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납세 절차예요. 이런 거는 역시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고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도 역시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만 좀 빠져 있어요. 여기 왜냐하면 어떤 걸 등기 등록 대상으로 하느냐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라든가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건설기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만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른 세금도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다른 세금들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지 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또 비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재 보시면 여러분요.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제1절 의미 특징 한번부터 봅니다. 여러분. 의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하고 구여.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주체가 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가 과세주체가 되고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용어 정리에 보면은 등록면허세 탄생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취득세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가 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은 이건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여기엔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상,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요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면허세가 있었는데 2010년도까지 두 개 세목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 요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줄여서 등록분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줄여서 면허분 이렇게 나눠져요. 두 가지로. 근데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건데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과 관계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하시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랑스러운 그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날들을 공부해가지고 그잖아요. 이게 공인중개사가 이게
뭐 그냥 대충 이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이게 딸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날들을 이렇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딴 이 공인중개사, 자랑스러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 개업해서 그 자랑스럽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자격, 그 면허에 대해서 이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여러분들이 내게 돼요, 나중에. 자,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우리가 등록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게 되는데 시험과는 관계없고 우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인데 종전에 등록세 일부에서 온 건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거예요. 요게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고 우리 제가 조세 총론부터 항상 등록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얘기한 거냐면 우리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항상 제가 얘기한 거라는 거 요거야. 자, 그러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요걸 공부합니다. 그런 얘기고 탄생 배경, 영어 정리 말씀드렸고 또 면허에 대한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특징을 봅니다. 특징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등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입니다. 이건 뭐 줄은 긋지 마시고요. 취득세도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잖아요. 등록면허세도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유세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해주면서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세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 살짝 체크하고 2번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4,800원 계산됐다. 얼마나 부하게 합니까?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 밑줄이고 163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다 우리가 사실주의 과세였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과세하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는지 안 따지고요. 그래서 그 보충 내용에도 나오지만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또 밑줄입니다.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등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야. 등록면허세는. 이게 등록면허세가 다른 세금과 차이점입니다.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어떤 건지 우리 이런 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 기초인문과정부터 배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 형식주의 과세에만 또 명의자 과세 원칙,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등기하려면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고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기초인문 과정에서 추운 겨울날부터 늦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날 이런 거 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안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또 헷갈려 여러분들? 한식뷔페 얘기해 드렸는데 한식뷔페 선불 내고 들어갔다가 제가 저녁 때 저녁 강의 들어올 때 시간 없는데 10분 만에 밥 먹고 나와야 되는데 밥솥 열었더니 밥이 없어가지고 사장님 밥이 없는데요. 사장님이 오시더니 아이고 밥이 없네요. 내가 그런지 몰랐는데 저 한 30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30분 기다리나 빨리 지금 저녁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나올 때 선불로 낸 거 돈 받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받고 나간다 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데 등기가 없으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한다?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밥 못 먹었으니까 돌려받고 나와야죠. 예. 근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이거 또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부동산 거래했는데 애초에 얘네들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의뢰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렇게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이미 을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자, 그래서 등기가 이제 의뢰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갑으로 환원됩니다. 그럴 때 을이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했고 또 등기도 또 다 됐습니다. 을명의로. 그랬을 때 을이 등기 말소되고 이제 소유권 환원할 때 을이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요건 또 목소리가 커지네. 자, 그래서 안 돌려준다.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냐, 합법성, 정당성 따지지 않고, 에? 자,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누구한테 부과해?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한식 뷔페에 갔더니 사장님이 하루는 오곡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곡밥 어떠냐고 그러길래 좋다고 그래서 오곡밥 먹었는데 진짜 오곡밥인지 내가 세봤더니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 이거 사장님 아이고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곡밥을 주시고 말이야 돈 빨리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밥 먹으면 안 돌려줘요. 등기 있으면. 등기가 되면 절차 정당하게 등기되면 안 돌려주고. 근데 밥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하고? 돌려받아야지. 이게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인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 계산에서 물건 소재지 도구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행위세고 역시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능과세,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고 줄긋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고 물세입니다. 역시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원칙 물세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등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물세니까 개별 과세. 또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다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될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되죠. 정률세율 정돼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되니까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양이죠. 종량세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종량세일 때는 건당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율세율과 정액세율이 다 적용되는 세금이다. 이런 것들. 구세고 도세입니다. 보충해 보니까 등록에 의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부과하는데 등록이란 게 뭐냐?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비추이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어떻게 한다? 제외하되 여기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내용은 원래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근데 예외가 있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며 줄여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2018년 개정세법인데 그 전까지는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있다가 작년에 3번과 4번이 더 추가됐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험에 여기 제 강의 들었던 분들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오주선다 문제인데 4개가 되면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국 모의고사에 또 그 다음에 또 동영 모의고사에 또 뭐 이런 거 할 때 마지막 문제하고 마지막 파이널 특강 할 때도 그렇고 자 요거 문제 제가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요 1번부터 4번까지를 드래그해서 그대로 붙여놓고 5번을 제가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바꿔놓고 문제 냈었는데 실전에서도 작년에 똑같이 나왔어요. 자, 요 1번부터 4번까지 깔아놓고 그 다음에 5번만 다른 것으로 바꿔서 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5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모의고사 제가 맨날 문제 출제했던 거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출제했던 거에 5번을 계속 똑같은 문제로 해서 냈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당연히 답을 맞춰야지. 5번이 정답이었는데 똑같이 실전에서 작년에 5번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이제 나중에 취득세 비과세에서 이런 게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나중에 취득세 비과세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지난 순에도 말씀드렸어요. 동그라미 1, 2, 3번까지만 있는데 올해 하나가 더 추가돼 가지고 동그라미 4번까지 딱 나오는 게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 심리적으로 사람이 그런 거는 이렇게 출제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개정 내용을 출제자가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딱 출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건데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또 나오지는 않을 건데 시험에. 근데 이제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뭐 종합 문제 쪽에서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광어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자, 요거 취득세에서요, 광어권, 어업권은 무치해상권 중에서 대상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어업권, 광어권은 다른 사람부터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박 취득하고 어업권을 다른 사람부터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포항 영일만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할 때 이걸 샀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어업권, 광어권은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인데, 그러면 그때 면제할 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럴 때는 뭐가 등록만 할 때, 등기만 할 때는 뭐가 과세되느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도요, 이것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차기항선만 해당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차, 기, 항, 선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3번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경고한 물건의 등기 등록. 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런 식으로 10년, 7년, 5년. 세금 부과 제척기간에 만료하면 더 이상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등록은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세,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잖아요. 취득세는 면세점이라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럴 때 뭐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과세되지 않는 것을 집어넣고 물어봤겠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164페이지 예제 문제 보면, 자,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 또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그런데 1번 광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 2번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경고한 주택의 등기, 5번 취득세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이 네 가지는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도 있죠.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죠.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과세되는 경우도. 5번 계약상 잔금주기를 2018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가액 1억 원. 자,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어디로 갔어요, 이거? 취득세로 갔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아까 요 1번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1번부터 4번까지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뭐가 부과돼야 돼?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돼야지. 그래서 5번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5번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자, 제2절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는 분은 다시 오세요. 제2절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인데, 먼저 등록면허세는 뭐 제2절이 중요합니다. 또 역시 납세무자, 과세 표준, 그다음에 세율 이런 것들,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납세무자 뭡니다? 재산권과 그 밖에 그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누구냐? 거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뒷박스에. 등록을 하는 자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매출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니까 외관상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잖아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아니라 안 따져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납세무자랍니다. 시험에서 사실상 등기 권리자이어야 한다. X입니다.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를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록면허세 어떤 얘기냐 그러면 무슨 설정 등기할 때는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권자예요. 권자.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이게 권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한다. 그 등기 말소 등기를 하면 말소 등기 납세의무자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면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저당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가 되잖아요. 저당권자, 채권자고.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인데 임차권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니까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니까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된 지상권자니까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자,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죠.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고 전세권 설정이 전세권자고요. 지역권 설정이 지역권자인데 자,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다, 승역지 소유자다.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요역지 소유자고 승역지 소유자 아니고 각종의 말소 등기요.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 각종의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용어 정리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공시법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고요. 165페이지 보충 대위 등기 납세의무자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이나 민법에서 조금 더 배우고 오면은 대위 등기 배웠나요? 예? 저 공시법이나 이런 데서 대위 등기 배우고 조금 더 하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1번, 2번, 3번도 딴 거 없어요. 등록면세는 좌우지간이요. 좌우지간 등록면세는 그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래서 누가 명의자인지를 보면 돼요. 등기 권리자,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것들 나중에 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제 문제 볼게요.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의뢰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 누구냐? 설정 등기니까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권자.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보니까 갑이 채무자인데 은행이 채권자고요. 대출 받으면서 의뢰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했어. 이럴 때 의를 민법에서 물상보증이라고 하죠. 네, 자, 그랬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설정 등기니까 권자예요.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채권자지. 채권자니까 누구예요? 은행이 납세의무자입니다. 3번. 자, 그래서 은행이 납세의무자다. 옛날에는 약관계약에 의해서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그 설정 비용을 떠넘겼어요. 원래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약관계약에서 떠넘겼어요. 설정 비용.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렸던 사람이 이게 초창기 옛날 중개사 문제인데 은행에서 돈 빌려봤던 사람이 아싸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었는데 그때 내가 부담했는데 그래가지고 갑이라고 딱 찍고 나왔었는데 아닙니다. 자, 지금은 물론 약관계약이 다 불공정 약관이라고 다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그래서 채권자인 누구다? 은행입니다. 2번 봅니다. 과세표준이요. 등록면에서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록의 경우 부동산가액에 의하고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권 금액이나 말소 등기는 건수 같은 게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는데 장가로 1번 부동산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입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기 등록에 대한 등록물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가액으로 하는 거 밑줄을 쫙입니다. 부동산 등록 당시 등록물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가액으로 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가액이었죠. 등록물세는 등록 당시가액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원칙적으로 자 신고하는 가액인데 부동산 등록에 대한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밑줄이고 예외적으로 그런데 등록자의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청이 다시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 취득만 그렇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어느 경우인지 이따가 나오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하는데 다만 아니 넘기지 말고 왜 밑줄이에요.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뭘 과세표준화한다? 변경된 가액.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계속 밑줄이요.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하느냐? 똑같아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본 거요. 취득하고 나서 여러분 봅니다. 아까 본 거.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 보세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를 해서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어떤 거로 하냐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그랬을 때 변경된 가액 과세표준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두 번 나온 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재평가 전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할 때 변경된 가액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변경된 가액. 그 다음에 그 보충 내용에 과세표준 적용이요. 금방 1번 본 거 나와 있네요.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 과세표현할 때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매출이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주택의 토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 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 건축물에 과세 표현한다. 시가격 비율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1번 미처리고 핵심 정리 나와 있습니다. 자, 별 표시하시고 취득세는 과세 표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둘 다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과표를 납세무자가 결정해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거. 바꾸면 취득 당시로 바꾸겠죠.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할 때 단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뭐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양가로 2번이요.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입니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다만 또 밑줄입니다.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요거는 바꿔서 시험에 뭐 나오지는 않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바꾸기도 애매하고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자, 근저당권을 예를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근저당권은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울 건데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자,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요.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뭘 과세표현한다?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현하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채권 금액으로 과세 정할 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거나 그럴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보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주로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계산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해서 계산하냐고 중요한데, 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계산하는 것들, 저당권 설정 등기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요, 또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뭐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하나 다 비출입니다.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죠.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하잖아요.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도 채권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구별의 실익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냥 가압류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모르 계산의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 거. 이런 걸 주의하면 돼요. 부동산 가액으로 슬쩍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가처분 등기 같은 것은 제가 얘기 드렸어요. 지난 순환에 이혼할 때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하나?
자, 가처분 같은 것은 이혼할 때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소리치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혼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차피 이혼해봤자 내 시각에서, 내 상황에서 내 시각에서 보는 남자는 비슷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고 또 결심했다 그러면 이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이혼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또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이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혼하자, 헤어져, 싫어졌어, 미워, 왼수야 이런 말은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식의 논리의 얘기를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 나올 때까지 질질 끌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서 그럴 때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남편 명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재산 분할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남성 수강생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이혼하자는 말 나와? 그러면 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니까 이혼하자는 말 나왔다? 한 번 떠난 여자의 마음은 절대 주워 담으면 안 돼요. 담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내 명의로 돼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돌려 놓은 다음에 이혼하자는 말 나오면 바로 그냥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보존된 재산을 갖고서 좀 더 어리면서 스마트하고 좀 더 예쁜 여자들이 내가 항상 20대 청춘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사랑에 실현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차였다 그래가지고 슬퍼할 거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 50억도 넘는 지금 몇 억이에요? 한 70억 되나 50억, 60억 되는 인구 중에서 나를 좋아해 줄 만한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여자는 최소한 몇만 명은 있어요. 쳐다보면 나를 사랑해 주고 진짜 그럴 여자가 그리고 좀 예쁘고 그런 여자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여자하고 빨리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자, 여러분 하여튼 요거는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등록민에서 계산할 때 뭘 과세 표현한다고요? 채권 금액이요. 채권 금액.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그 외의 권리의 과세 표준이요. 가등기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입니다. 몇 줄이죠? 우리가 가등기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하는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한 거라 채권 금액을 과세 표현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걸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등기 시 등록물에서의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이 과세 표현된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현한다?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이고. 그래서요, 좀 이따가 나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좀 이따 나오지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있잖아요. 이따 또 나와요. 자, 얘네들은 뭘 과세 표준을 뭐로 등록매수 계산하냐면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에요. 부동산 가액을 등기하는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보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매수의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근데 다만 근데 이제 요 가등기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요? 또는 뭐 채권 금액 또는 채권 금액을 자,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뭘 과세 표현하려고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봅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예요? 유역지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바꾼다 뻔하지 뭐 승역지 가액으로 바꿔요. 유역지 가액을 과세 표현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을 과세 표현하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뭐 최근에도 나왔지만 월 임대차 금액이요.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해서 맨날 바꿔서 문제 냈었는데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 보증금 아닙니다.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월 임대차 금액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에서는 월 임대차 금액 100만 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가로 4번
건수에 한 과세 표준.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요. 임차권, 시상권 각종의 말소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얘네들은 뭘 과세 표준한다?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물세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당 이따가 보지만 6,000원의 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일정에게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율을 정합니다. 자, 쫙 다 밑줄입니다. 하여튼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즉 저당권 담보물의 추가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뭐로 등록물세 계산하냐? 건수에 따라 등록물세 각각 부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시법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공시법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게 1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걸 담보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렸었는데 담보 비율이 축소가 돼가지고 이제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담보물을 추가할 때 있잖아요. 추가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요거는 뭐로 계산한다고요? 건당, 건수로 계산합니다. 건수로. 건당 6,000원 받고 해줍니다. 왜냐면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뭘 아까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어요? 채권 금액이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잖아요. 이걸 이제 과세 표준해서 이미 계산을 했어요. 자, 이미 채권 금액으로 해서 이미 이걸 과세 표준해 가지고 이미, 자, 이건 과세가 됐잖아요. 이미 5천만 원에서 과세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담보물 추가할 때 채권 금액 5천만 원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뭐로 한다고요? 건수로 해줍니다. 건수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건수로요. 이렇게. 건당 6,000원 받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읽어보고 보충 내용.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뭡니까 여러분? 예.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잖아요. 소가지 없는 애들. 뭘 과세 표준해요? 부동산 가액. 나머지는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 가등기 이런 것들은 다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채권 금액입니다. 넘어가시면 제3절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세율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거기 27, 28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율 역시 중요하고요. 또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율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고, 또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차등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과 일정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밑줄입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여러분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목운동 한번 하시고 또 아이고 참 목운동 한번 하시고 오늘 쉴 사이 없이 진도 나갔네. 자,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면서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오늘은 자 그래도 요새 그냥 좀 쌀쌀하긴 했죠. 쌀쌀하긴 했어도 오늘은 그래도 날씨 그냥 포근하네. 미세먼지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춥지 않습니다. 봄이 와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진짜 보니까 이 햇빛 있는 곳은 목련이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목련이 막 이제 하얀 목련이 막 터트리려고 막 피우려고 하는데, 하얀 목련이 피면은 제가 원래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제가 강의 들었던 분 아는데 하얀 목련이 피면 제가 미치는데 자 목련 피면은 그냥 목련 피면 그 20대 있죠? 20대 어느 시절에 그 시기가 막 떠올라요. 막 그 먼지처럼 가라앉았던 그 먼지 같은 파편 같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추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냥 미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 목련이 피면 하얀 목련 피면 그래서 그 저구가 부르는 양현이 부르는 그 하얀 목련도 괜찮지만 저구가 부르는 하얀 목련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우울한 날은 너무 듣지 마세요. 기분 우울한 날 들으면 그냥 기분이 꿀꿀해집니다. 목련 들으면. 낮에,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이제 낮에 있잖아요. 낮에 지방에 있었는데, 낮에 답답해서 바람 쐬려고 이렇게 목련 필 무렵에 저구가 부르는 하얀 목련 들으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쭉 운전하면서 이렇게 바람 쐬려고 외곽으로, 지방이었는데 외곽으로 쭉 가는데, 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차 몰고 그냥 계속 밑으로 그냥 밟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너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묵묵히. 자,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수험생분이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이거 해야 돼.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세율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여튼 등록면에 쓰는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정도고요. 먼저 표준세율 보니까요. 등록면에 쓰는 등록에 대해서 과세표준의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자체상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세 세율을 다음에 따른 표준세율에 역시 50% 범위 내에서 취득세도 등록면세도 재산세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당연히 별 표시하고 당연히 이 표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율을 외우셔야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요. 여러분, 자,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아까 문제도 나왔지만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원래 취득세로 갔잖아요.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원래는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가 나와 있냐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아까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됐어요.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그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만 할 때 그때는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제가 얘기 드렸고, 지난 순환에는 이주열이라고 아산, 충남 아산의 어떤 똘똘한 수강생 얘기도 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 하여튼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소가점례들이니까 다 부동산 가격인데 세율이 다 다른데요. 이거는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우리가 취득세 표준 세율 상산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0에는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 외운 거죠? 여기다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조의 동그라미 1,000분의 8, 8의 동그라미. 법팔로 구두라고 있죠?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보팔입니다. 근데요, 주의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1,000분의 28이면 그건 취득세 세율이고, 이거는 등록면허세는 자,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1,000분의 8, 0.8%만 받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1,000분의 28이 아니라는 거. 보팔로거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U10, 20. 우리가 취득세는 예외, 앞에 거, 뒤에 거, 예외적인 거, 일반적인 거 나눠져 있었는데, 등록면허세는 이거 무조건 뒤에 거예요. U10, 20이에요. 1,000분의 20, 2%예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무조건 뒤에 겁니다. 상상 8. 그 다음에 무독립 8, 15. 상속 외에 무상으로 인한 등기는 무독립 8, 15. 1,000분의 15, 1.5%. 그래서 무독립 8, 15, 상삼 8, 유십 20, 보 8. 다 외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과세표는 다 소가점례니까 부동산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부터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이렇게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보세요. 다 1,000분의 2, 0.2%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0.2%예요.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든 가등기든 지역권 설정 등기든 세율 다르다 그러면 틀려요. 세율 다 똑같습니다. 1,000분의 2예요. 근데 과세 표준이 다 달라요. 가등기는 소가점례들이니까 부동산 가격 또는 근데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점례들이니까 부동산 가격의 0.2.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제 아니고 요역제가의 0.2.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액의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요. 임차보증금 아니고.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신청 감유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의 0.2요. 자,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요? 6,000원 적용합니다. 그 보충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해서 1번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이 적용돼서 지자체장이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은 일정 세율이 적용되므로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 없잖아요.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그러니까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그 다음에 2번 최저한세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미 밑줄이었죠.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이전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그 밖의 등기 등록이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이잖아요. 건당. 그러니까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 즉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원래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시 유십 20 2%잖아요 원래. 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명세는. 근데 다만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하면 3%, 그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등기만 할 때,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때는 원래 1%, 2%, 3%인데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도요. 등록면허세가 이게 재작년까지는 그냥 똑같이 그냥 1%, 2%, 3% 정했어요. 근데 원래 등록면허세 등기만 할 때는, 자, 원래 등기만 할 때, 자,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유십, 20, 2%를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2%를 정했는데 무조건, 그랬구나. 자, 다시요.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원래 취득세는 1%, 2%, 3%인데 이거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2%만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도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당되는 세율 1%, 2%, 3% 거기에 100분의 50을 적용하니까 1% 적용될 때는 0.5, 2% 적용될 때는 1%, 3% 적용될 때는 1.5% 이렇게 등록면허세 또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등기만 할 때 역시 등록면허세 깎아준다는 얘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뭘 보자면 1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볼게요. 예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쉬웠어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28회 시험 문제인데 쉬웠습니다. 단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6,000원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그렇죠? 소유권 이해관리들은 무조건 세율 0.2%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외웠어요? 상삼 8. 무조건 뒤에 거예요. 상삼 8. 맞고. 부동산 가액이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 가액의 0.2예요. 그죠? 소유권 이해 걸리니까 0.2%고.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 보증금의 1,000분의 2. 맞아요,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제가 맨날 28회 시험 전에도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 0.2. 자, 했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월 임대차 금액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고요. 자, 이렇게. 양가로 2번 중과세율을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세요. 자,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요? 3배로 중과세입니다. 2배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표준세율의 3배입니다. 그래서 밑줄이고요. 자,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할 때는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3배로 하며,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라는 거 아까 대도시 제목의 밑줄이고, 그 다음에 뭐 얼마 11만 2,500원 미만일 때 11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네 번째 줄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 적원역 산업단 제외하고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 어떤 거냐는 취득세에서 배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중과 제업종 뒤에 이제 살짝 나오지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할부금융업, 병원 같은 의료업 뭐 이런 것들 중과세지 않죠? 그겁니다. 동그라미 1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동그라미야.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함에 따른 등기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또 그 다음에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전입의 동그라미 등기에 자 동그라미예요.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 그러면 자 어떤 얘기냐?
주의를 좀 또 볼게요. 대도시 내 중과 대상인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포함한다. 여러분 비영리법인이 대도시 내에 들어와도 역시 인구집중 경제력 문제 심화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도 포함하고. 2번 비도시형 업종이 중과 대상이며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윗줄이요. 도시형 내 필수로 유치되는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 이제 취득세하고 차이점을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취득세하고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대도시 내 중과세가 취득세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가 취득세는 어떤 차이점이냐. 자, 대도시 내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도 중과세고 등록면세도 중과세인데 이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그 과밀역 정원역을 얘기합니다. 대도시 내에서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함에 따라서 취득세는 이런 것들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중과세랍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근데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록면세는. 그럴 때 세율을 비교해 보면 중과세율을 비교해 봅니다. 중과세율을 비교해 보면 중과세율이요.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떤 세율로 중과세했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뭐한 세율?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등록면세는 간단해요. 등록면세는 간단하게 표준세율에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중과세입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3배로 중과세. 간단합니다. 그래서 차이점 비교합니다. 등록면세는 등기만 하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법인 등기세율은 참고고요.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보니까 보충에 등록면허세도 역시 대도시 내 중과세, 대도시 중과 제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은데 도시형 업종 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거기 제가 우리 취득세하고 똑같은 건데 취득세 길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추려놓은 거예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은행업, 회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전기통신사업, 첨단업종, 유통산업, 농산물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거 다 지방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뭐 9번에 의료업 같은 거, 뭐 이런 거 쭉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뭐 쭉 뭐 소프트웨어 사업, 산업 공연장, 방송 사업, 뭐 이런 거. 저 23번에 뭐가 나와요? 할부 금융업 같은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이런 것들. 하여튼 참고적으로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냥 이런 것들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라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여튼 서울에 수도권에 이거 없고 이거 저 대도시 우리 과밀역 정원 여기 하나도 없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핵심 정리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세 비교. 여기 나와 있네요. 별 표시합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대도시 내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설치하거나 전입할 때 취득세는 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런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 등록면세는 법인 등기를 하는 거고 할 때 해당 중과세를 보니까 취득세는 표준세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세율을 정하는데 등록면세는 간단하게 표준세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면세하고 차이점 비교합니다. 취득세 차이점 비교하고 172페이지로 갑니다. 172페이지를 보니까 여러분요.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1번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 있어서 등록면세를 지자체로 부과할 수 없다. 이건 좀 이따 나와요. 등록관청 소재질 납세지로 하는데 좀 이따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신 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른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등기로부터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는 없다. 자, 틀렸어요, 여러분들? 할부 금융업이요. 이거 금융업 같은 거, 은행업 같은 거 이런 거 중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중과세한다니까 틀렸습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이제 이런 거 좀 이따 나와요. 4번, 5번.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등록면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하느냐. 먼저 취득세 비과세 배워서 또 썼는데요. 등록면세 비과세도 한번 쭉 봅니다. 먼저요.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유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세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비과세고 등록받을 때 당연히 등록면세보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비관 등록 면허에 과세한 외국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해야지. 비과세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합니다. 중요하지만 당연한 거고. 양가로 2번 기타 비과세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요 특별히 요것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입니다. 모든 촉탁이 아니라 다만 법인의 자본금, 출자금의 납입, 증자,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고요. 과세한다는 얘기고. 2번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등기하는 거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지가 잘못 썼다고 아차 실수했네 고치고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록 같은 거예요. 하여튼 쭉 해서 행정구역 변경 등등해서 이런 거에서 여기 단순한 이런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록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 눈에 익히 두시고. 173페이지 봅니다. 그 밖에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 비과세입니다. 자, 이 경우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등. 하여튼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 밑줄이고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거기 팁박스를 보니까 박스 안에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요. 취득세는 과세했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아까 어떤 세율로 과세했냐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는 비과세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를 어떻든 간에 사는 거니까 또 용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지목이 묘진 토지는 과세랍니다. 세율은 좀 낮지만 중과 특례세율로. 근데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비과세하면 서로 그냥 자기 명의로 등록 안 하려고 하고 서로 미루고 또 조상님 묘소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뭐 한다? 비과세한다. 밑줄입니다. 4번을 읽어보시는 거고. 제5절 납세 절차입니다. 역시 등록면세 납세 절차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1번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세 납세지는 역시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저당권자 주소지 아닙니다.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매출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고 취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같은 이런 무체지상권이요. 주소지로 갑니다.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등록, 기획권이요. 이것도 역시 주소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지적재산권이니까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요. 등록권자,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 이런 거. 제가 해리포터 마법사의 짱돌이란 책 썼는데 저작권 등록할 때 어디다 낼 거예요? 등록면세를. 물건 소지로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주소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로 부과할 수 없다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밑줄 쫙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아까요. 이거 취득세에서는 여러분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땠냐면 납세지가요. 보세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취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해당한다. 같은 취득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어떻게 했어요? 소재지별로 안 분했습니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걸쳐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소재별로 안 분했습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안 분 계산했냐면,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했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눴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했습니다.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해서.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자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 한 곳에 몰빵이에요. 그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뒤바꾸겠죠? 바꾼다 그러면? 그래서 뒤바꿔서 내는 걸 주의합니다. 취득세는 소재비를 안분하고 등록매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더 쌓이면 또 알려드릴 건데,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 각각의 별건에 그럼 틀려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것을 처음, 나중에 뭐 이렇게 바꾸겠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건 어떤 거냐면, 보세요. 요건 어떤 거냐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요. 돈을 빌리는데 한 30억 원을 빌려요. 근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요. 그러면 A, B, 이게 5개 넘으면 공동 담보 목록 작성해야 되잖아요. 공시법에서. 자, 그래서 이거, 자, A, B, 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 채권금액 30억은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자, 처음 또는 등기하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등록관청, 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만약에 요거 서울 A 부동산이 소지하는 여기 등기소에서 등록관청에서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서울의 등록세 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하나의 등록으로 봐. 별건에 각각의 이름 틀려요.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포인트만 눈에 익혀둡니다. 하나의 처음. 됐습니다. 174페이지도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4번이에요. 기역부터 희읍까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납세지 불분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 미치입니다. 취득세는 거기 핵심 정리 나왔지만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차이점 비교합니다. 자, 2번 등록면세 징수 방법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시면서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등록면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의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여기 포인트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 아래줄 지자상에 신고 납부합니다. 매출이요. 등록하기 전까지. 동그라미 2번,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거기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여러분요,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하던 사각형에서 돼지꼬리 땡냐에서 상속 증여 포함이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해서요. 취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잖아요. 등록면허세는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헛나갔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오늘 아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말이 한 번씩은 계속 헛나가네. 등록하기 전까지지, 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신고 납부한다. 땡.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왜 기간이 없냐면요. 등록면허세는 특징상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 봐 마음 급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와서 할 때 등록관세 입장에서는 지자체 도구에 낸 등록면허세 영수증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등록면허세 없다고 내고 오라고 기각하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 없어요. 말소 등기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 자,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 업무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이 조세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고.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 말일부터 6개월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쪽 가르친 2번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요. 이거는 취득세랑 구조가 똑같아요.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이 경우만 등록면허세 기간이 나와요.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중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 했다가 나중에 중과 대상이 됐어요. 등록하고. 그러면 그 법령이 정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줘야 되는데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납세에 관할 재산에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보통징수안입니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30일에서 올해 바뀐 거 역시 얘도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2번 등록면허세를 처음에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되면 역시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은 며칠이요?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자, 해당 과세표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좀 있겠죠?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그리고 보통징수세 신고납부에 신고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핵심 정리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비교를 봅니다. 취득세는 원칙 60일 내죠? 증여 포함해서. 상속은 6개월 내 신고납부하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 언제라고요? 상속 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라고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추가 신고납부 기한은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며칠 내요? 60일 이내예요. 자, 그래서 요 핵심 정리 별표시하고 반드시 비교합니다. 한쪽 가르친 3번을 보면요. 신고 의제,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게 뭐냐면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이게 결론적인 건데요. 자, 지금까지 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밑줄입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신고 납부는 그 신고 기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면 출처입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니까 간주하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등록관서 입장에서는 어떤 순간에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만 갖고 오면 해주는 거고 없어 안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사실은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인 거예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이 있고 막 그렇지만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에 따르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의지해서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박스 안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 제외는 등록면허세 한해서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외 보통징수 봅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데요. 그 가산세는 똑같아요. 신고불성 실가산세 의무 위반한 정도에 따라 40, 20, 10%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등기등록관소의 장은 등기 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 계획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요. 눈에 익히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 주의를 봅니다. 주의를 보시니까요. 주의를 보시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이요. 여러분 취득세는 아까 배웠어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조세 포탈로 작성했죠. 걸렸다. 산출세액의 몇 프로? 80% 중가산세 적용했잖아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고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지만요.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등록관서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 등록관서에 와가지고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은 하고 등기 등록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사라지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차태현, 유희 같은 전우치와 친구들, 율도국에선 도사들이나 부적 붙여서 자기 안 보이게 하고 도술 써가지고 등기 등록하고 지붕 타고 사라지고 그러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세포탈 안 되니까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2번 등록면허세는 역시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 규정은 취득세랑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 기한 지났지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취득세는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면허세는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틀려요. 다 적용됩니다. 매출. 부가세 및 최저한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몇 프로예요? 20% 지방교육세 부과한다 매출이에요. 근데 감면받은 게 있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는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뭐 부과돼요?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감면세액 몇 프로예요? 20%로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는 최소한의 세금 받겠다. 우리 조세 총론도에서도 봤었고 아까도 봤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소임으로 소액징수 면제 규정, 면세점 이런 거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매출이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이거.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몇 번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아?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X예요. 이거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나머지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다 봤고요.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주에 186페이지 재산세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재산세가 이제 토지용 구분이라고 그래서 잠깐만요. 다음 주에 재산세를 다 보는데요. 재산세를 다 보는데 다음 주에 재산세 이 토지용 구분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내용 조금 이제 또 어려운 내용이죠.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세율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 토지용 구분 이제 요거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역시 반드시 본방사수하셔야 토지용 구분이 잘 이해하면 쉬운데 만약에 헷갈려 버리면 토지용 구분은 또 어렵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용 구분 잘 설명을 들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를 봅니다. 복습은 하고 가야죠. 간단하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세율 특례에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특례는 지난주에 했고 오늘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예요.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2%로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2% 비용만 받는 건데 중과기준세 2%만. 자, 대표적으로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이에요.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제외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다.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축이 아닌데도 원시축으로 봐서 원팔 2.8% 적용합니다. 개수로 면적 증가 있는 건 제외하고 가액의 증가했을 때. 또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 어떤 세율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래서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밭에서 대로 이렇게 지목 변경할 때 자, 증가한 가액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증가한 가액 4억에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2%. 4억에 2%니까 얼마? 248 얼마?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세 구하는 거. 계산 문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경우에도 과세 표준, 이 비상장법인 소유 재산가액, 토지, 건물, 차량 가격이 10억이었다. 이 취득세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비율을 곱했더니 60% 곱했더니 6억이 과세표 나왔다. 그러면 6억에다가 어떤 세율 정한다? 간주취득, 의제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 6억에 2%니까 260이 얼마?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어려울 게 뭐 있어?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2%. 그 다음에
뭐 또 레저 시설 나왔다. 뭘 떠올려 항상? 취득세에서 레저 시설 나오면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그 다음에 또 전속기간 1년 이내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사실상은 아니고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아닙니다. 전속기간 1년 이내일 때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을 거니까. 근데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 과세인데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사치성 재산이면 임시건축물이어도 고급 학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 아니어야 돼요. 하여튼 비과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지, 하여튼 지방세는 납세지가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다 부동산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취득세는 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서울하고 경기도 2개 이상에 해당할 때 소재지별로 어떻게 했다? 안분해. 자 면적비율 아니고 시가평균비율로 나눠서. 근데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한 곳에 몰빵이고. 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등록관청 소재지고 등록면세는.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등록면세 둘 다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에 증여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기획 시 일로부터 아니고 상속기획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근데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넘으면 안 되고. 다만 추가신고 납부기간 똑같아요. 추가신고 납부기간.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요? 올해 개정세법 며칠? 60일 내.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추가 신고 납부에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이 신고 납부기간 내라도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은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처럼 취득세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일반 가산세는 똑같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1만 분의 2.5, 10만 분의 25 똑같아요. 근데 다만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규정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 없고 취득세, 중과산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중과산세인데 산출세액이 80%예요. 다만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만 회원권,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 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기한후 신고는 다 적용되고요. 한 가지 취득세는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법인의 장부를 작성 기록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 기록 의무를 불성실했다. 취득세 몇 프로 가산세 적용된다? 10%, 100분의 10.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10%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 취득세 면세점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이 얼마요? 산출세가 아니고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 소액징수 면적 규정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얼마? 6,000원 받고 그 밖에 등기 등록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에 등기 등록세율을 정하니까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한다. 등록면세 면세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납부할세가 20%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등록면세도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는 감면세가 있으면 감면세 20%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등록, 허가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된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의자가 무조건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인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권리자예요, 사실상 권리자예요?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다. 등록면허세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납세무자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 말소 등기 권자. 설정 등기는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 자, 설정 등기는 권자. 이런 거. 등록면허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할 때 등록면허세도 원칙적으로 둘 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소공판법 후 사실상 주가율로 하는데 결정적 차이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할 때 등록면허세는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 표현한다? 변경된 가액. 등기등록이 이제 법인장부나 결산서도 증명되는 그 변경된 가액이지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닙니다.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변경된 가액. 그 다음에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뭘 과세 표현하려고 소가지 부려? 부동산 가액.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등기야.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점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격인데 세율이 다 다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8, 보존 등기 1,000분의 8, 보8.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는 유십, 20, 1,000분의 2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1,000분의 8.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는 무독립 8, 1호, 1,000분의 15.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 다 똑같아요. 0.2%, 1,000분의 2. 자, 그래서 가등기, 부동산 가격 또는 채권 금액이 0.2. 지상권 설정 등기 과세 표준 뭐로 해요? 소, 가, 지 없는 애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액의 0.2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가압류 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의 0.2고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뭐로 하고? 건당 세율 얼마? 6,000원 정도 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 나왔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 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전입하거나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인데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만 할 때. 자,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법인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로? 3배로 중과세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나머지는 다 비교했고요.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시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